재정 공권에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내나왔는지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특정 선거에 국적도 뭐 안 되냐라고 하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팬택으로 인해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통령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의 희망의 요구를 담아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지속 담보할 수 있도록 미래 아젠다를 여러분들에게 좀 듣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우 국회의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성 국회의원이고요. 현재 대전항 선대위 자치분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박기관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입니다. 네, 다음은 최진혁 교수님 소개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2대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역임했고 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또 저희들의 학회에서 학자분들이 연구와 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연구하고 교육해왔던 그러한 충남대학교 최진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 민주당의 캠프에서 이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련돼서 간단한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캠프, 그러니까 대전항 선대위 자치분권위원장으로서 조직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책은 또 정책 담당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 의견보다는 우리 캠프에서 이재명 선대위에서 발표한 바 있는 자치분권 관련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책과 공약을 간단히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큰 의미에서 저희들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대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이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정책 공약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소멸을 넘어서 이제는 희망 소멸을 말하는 대한민국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역 그리고 계층, 산업 간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군사정부 시절부터 중앙발전 전략을 통해서 굳어진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구조를 다국화 체제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기본 방향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산업,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다극 체제로의 새로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미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지역의 자율권을 주고 지역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자 신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기본 발전의 기본축은 5국 3특 체제로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다극화 체제로 바꾸면서 수도권과 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이 5국 메가시티 체제 그리고 3특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특별자치도와 같은 이런 5국 3특 체제로 개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보께서는 남부 수도권을 혁신적 경제 수도권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신산업 특화 수도 2곳 이상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처럼 큰 틀의 지역 발전을 구축하고 우선 남부 수도권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방 정부들의 특색에 맞게 순차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공약을 살펴보면요. 우선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자치분권 확대 및 단계적 개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무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 설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에타 제도를 좀 개선해서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비중을 상향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 교육청 권한 강화 및 기초자치단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겠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보를 통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재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소멸에 대응해서 유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격 단위의 산업 현안 중심의 메가시티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지방 분권을 책임지는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는 6대4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 분야에 있어서 자치경찰제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지방의회 권한과 유상 강화 및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소멸위기에 있는 그리고 지방정부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이전 등을 추진하겠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서 혁신도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투자 지원 제도를 체계화해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이 세부 공약을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신정훈 의원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권력이라든지 권한, 정보, 기술, 산업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중앙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회복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권력 문제가 재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는 이 권력의 재편 문제에서 두 가지 제시한 중앙의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 다음에 지방의 극단체장과 약의행 형태의 그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과 중앙 간의 어떤 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는 아주 단순한 정책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이 지자체와 중앙 권력 간의 이 관계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또 이 자율성과 보충성을 같이 함께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의 지원 및 위기 대응 능력을 좀 더 키워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을 책임지는 자치분권위원회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그 정도인데 저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후보와 캠프하고 지금 더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종합적인 어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 중앙과 그 지방의 그 협력회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중앙행정기구에서만 추진되는 게 아니라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 권력에 직접적으로 그 좀 회의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좀 추진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흑 단체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학회에서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의회를 한편으로 강화하는 것하고 주민자치, 주민참여, 그 소환제, 또 발안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자체 지원이라든지 위기 대응에서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지방 상생발전위원회, 그다음에 현재 있는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위원회, 그다음 균형 담당하는 균형발전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같이 병행해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금 자치분권의 별도, 균형발전위원회 별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컨트롤 타원의 위원회가 통합해서 만들 위원회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속에 대해서 정책실장이라는 그런 자리가 별도로 지금 심각한 지방 소멸이 나가고 있고 균형 발전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실장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두면 더 추진 있게 아주 강력하게 좀 추진하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생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또 이렇게 균형발전위원회 이게 대개 그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또 기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힘있는 추진 체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시는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캠프의 정책본부와 함께 이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상생협력 이것을 아우르는 통합 추진 체계로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좀 이것을 추진하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지방의회를 재구성해냈다라고 하는 우리 대표기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치분권의 역사가 원래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자치분권 2.0의 시대로 저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새로운 제2의 도약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2의 도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축으로 어떻게 놓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급 중심에서 다급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봤던 얘기예요. 이게 너무 식상한 얘기다 이거죠. 그러면 1급 체제에서 나타났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거였고 다급 체제를 우리가 갔을 때 어떤 또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냥 다급 체제로만 간다면 뭔가 다급 체제를 통해서 거기에 성공의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갈 때 다급 체제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설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답변 드리기는 참 또 어려운 답변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언론적이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방자치 현장에서 지금 한 20년 활동해 왔고 또 중앙정치에서 한 두 차례 지금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매번 했던 이야기가 정권 교체기에 다시 반복되는 이 모양만 또 이름만 바꿔 달고 나온 이름표를 정책으로 이렇게 내놓는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비슷한 처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균형 발전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지속성과 그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시작했던 균형 발전 정책이 사실 MB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거의 멈춰서 있었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들이 그 균형 발전 정책은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혁신도시 정책이랄까 또 세종시 정책 자체가 그냥 참여정부 때 설계된 그대로 멈춰서 더 보강되지도 더 나아가지도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제 그 3당이 함께한 방송 토론회에 나가서 서로 확인한 건데 한결같이 지역 소멸과 자치분권 균형 발전의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동의하는 것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가 생기더라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또 그때 가서 보면은 그 추진된 내용들이 많이 또 달라지고 또 동력도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중앙정부가 해 나가야 될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백약이 모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은.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더 강력한 좀 추진 체계를 갖고 또 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지방 자치 분야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어떤 그 권한 강화, 역할과 그 책임성 강화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지방이 어려운 처지이긴 하지만 각종 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그러니까 교부금과 보조금 등등을 또 자기 자주재원을 통해서 이게 살펴보면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지방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주체적인 역량은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면 배정안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일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훌륭한 역량 있는 지방의회가 갖춰지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구성해 놓는다라는 주민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이, 기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지방자치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19세기 사회에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냈었을 때 그 개표제도 이런 것이 오늘날 계속 지속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지방의회가 지방 민주주의가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표 제도에만 머무를 때 이때 이제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정말 서구라파의 역사 속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표 민주주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오늘날 사회에서 이제 무기력하게 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표제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대표제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취약하고 위기의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금 주민방한제도라든지 주민소환제도는 이미 우리 참여정부 때 이미 시행이 됐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지방의회, 지방 대표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뭔가 이뤄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대로 착근할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정으로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획기적인 사고 방식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기능을 조금 더 주고 무슨 제도를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정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지방자치제도에 적정한 우리의 문제점을 진단을 하셨다고 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논의가 나왔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진정성 있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많이 우리 지방 자치를, 네. 지방 정부를 더 연구를 하셔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답변 가능하신지요? 제도와 정책으로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이번 이재명 캠프의 지방자치 제도 개선 문제는 주민 참여 활성화하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이 측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방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제 지방자치 활동가의 입장에서 또 이걸 보면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될 부분하고 또 이게 국민들이 함께 풀어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과거에 제가 나주시장으로 근무했을 때 1조 원 규모의 나주시를 운영하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전체 의정 수당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소위 말해 지방의회가 품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하고 이 유상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근데 그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건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전문적인 어떤 역량들을 갖는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랙이라든가 그런 제도의 설계가 아직 우리 민주당의 정책에도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보완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 지방자치 학회에 이런 것 좀 연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선은 국회에 있어서도 전문가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라고 하는 문제들을 늘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에 있어서 비례대표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한데, 대개 그 분야는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 지역위원장의 떡고물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 또 지방원들의 최후 이야기하면 지방원들의 기득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지방자치가 권한과 위상에 맞게 좀 강화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생각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가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정치가 행정이 국민들에게 좀 품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다각도로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기관 위원장님, 회장님 듣겠습니다. 그 사실 좀 묻고 싶은 게 이재명 캠프에서는 향후에 이건 뭐 마진이니까 만약에 이게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정당 공천제 향후에 지방 정당 공천제 기초 의원 자치단체장이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건 뭐 여러 번 논의됐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당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지방자치권 이 영역에서 일할 때는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을 아주 드세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에 있어서 일부 유효한 논의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떤 제도와 정책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그 소위 말해서 개인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지방 내지는 의회 내에서의 집단적인 합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난 정당 정치라고 보고요. 다만 이 정당 정치가 소위 말해 행정은 자치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정당 정치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정당정치라고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지역 지방자치에서는 어떤 권한도 있지 않습니다. 무형의 압력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작동하는 체계가 정당정치가 없다는 얘기죠. 도당이 지방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장을 컨트롤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현재 이 정당정치와 이 지방자치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노력이 우리 정치권과 학계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지금 계속적으로 정당 공천 배제, 참여 배제에 대한 논의는 해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통상 우리도 저희도 이제 이 행정학자와 정치학자들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은 정당의 참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요. 이 의견은. 우리도 정당에 관련된 부분은 민주주의에서 항상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현실적인 지방 정치에서 과연 지금 현재의 정치가 중앙의 정당이 지금까지 기초라고 하는 의원들이나 자치단체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공천권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정치가 사라지고 이것은 지방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정당 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굳이 정당 공천제를 기초의회 의원들이나 단체장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공천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의 줄을 세우고 그 공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 정치가 굉장히 실종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대표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 그 캠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방자치의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 특히 기초의 정당 공천제는 폐지해야. 이것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그 전에 대선의 후보자들이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회에서나 전부 다 여론 학회 조사할 때도 거의 90몇 프로 찬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방 분권 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분권 정책이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권 정책을 쭉 보면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특히 이제 여러 많은 추진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수용성의 문제. 누가 수용하냐? 국민들이 수용하거든요. 주권자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공약하고 약간 벗어나서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정당 정치,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 정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될 거냐까지는 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 정치가 제대로 순기능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또 우리 내에서 정치 혁신에 대한 우리 당내 또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 이명박 정부의 또 박근혜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이 뭐 멈춰서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그 말씀 제가 그렇게 드린 거 아니었고요. 균형 발전 정책에 있어서 우리 참여정부가 세종시 또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려고 했던 그 정책이 이 MB정부 때는 거의 멈춰서 있었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는 새로운 또 이 상품이 나와가지고 혁신도시와 엇박자가 났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일관성과 지속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정부가 이 달라지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돼야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최진혁 교수님부터 이제는 답변을 듣는 시간보다는 한 1분 정도 마지막 소신 발언을 좀 토론자로서 하시면서 한 분 한 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떻겠나? 네. 하여튼 우리가 자치분권을 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인 뭐 보수 진보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일관성, 계속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그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지방자치가 우리하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프랑스, 독일 계통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상당히 영향을 주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보면은 정치권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이게 뭐 자치분권 정책이 뭐 뒤틀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자치분권은 우리가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틀릴 수 있는 그 공간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 주민들에게 가는 거지 말로 어휘적인 그런 표현들로서 그동안에 왔던 그 경험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국민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개혁을 이제는 해야 될 부분이다.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자치분권의 정말 국가와 지방 간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국가의 정체성에 맞게끔 대한민국이 국가와 지방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정치적 분권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얘기하신 이런 것들이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 회장님 짧게 한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못 볼 저희가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지방자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삶의 질을 높이느냐. 그래서 지역 주권 구행이라고 한다면은 주민자치회를 빨리 이 지방자치법에 담아서 시행될 수 있게끔, 물론 지금 국회에서 4개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실현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야말로 지역이 잘 살고 지방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경제가 창출돼서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이나 정책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초청자께서 마무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민자치와 활성화는 저희들이 공약에 반영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의 새로운 운영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강력 메가시티 정책과 세종시 그리고 혁신도시 제2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서 이런 자원과 물량을 배분하는 노력과 함께 추진책에 있어서도 이제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야말로 중앙의 자문기구가 아닌 좀 더 책임성이 담보된 추진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또 균형발전 정책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패널과 초청자의 공통점을 찾아냈다라는 저는 사회자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